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토샵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나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완전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무 중심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포토샵 2025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에 구매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눌러서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의 끝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현대에는 포토샵이 업무, 취미, 실생활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포토샵 초보와 포토샵을 처음 접하시는 분 누구나 시청만으로도 쉽게 포토샵의 기본을 이해하고 도장 툴을 이용을 해서 복사 및 합성하는 방법, 레이어 기능, 선택 툴, 타입 툴, 컬러 조정 및 인물 사진 보정 등 포토샵의 기본 기능을 쉽게 익혀서 필요한 곳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포토샵의 기초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장 툴을 이용한 마법 같은 합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분 얼굴에 토끼 얼굴을 합치는 것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 가서 도장 툴로 선택하신 다음 이 여성분 얼굴에 그대로 칠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옮길 부분을 그대로 칠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면 되는 거죠.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느라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합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합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따로 열고 도장 툴로 복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위치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복사할 토끼 사진을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툴 팔레트에서 선택 툴 선택하시고 토끼 얼굴을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컨트롤 C로 복사하세요. 그리고 바탕으로 쓸 여자 얼굴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주세요. 합성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비슷해야죠. 지금 이렇게 얹혀지면 너무 얼굴이 커지죠. 그래서 이 토끼 사이즈를 조절을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레이어를 열어주시고요. 이 레이어에서 토끼 얼굴을 선택을 한 다음 컨트롤 T 해줍니다. 그러면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죠. 자, 코너를 잡고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여성분 얼굴과 어우러지게끔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대보면 아실 수 있죠.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가 조절이 된 상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실제 얹었을 때 제대로 어우러질지 레이어에 있는 오페시티를 이용을 해서 투명도를 줍니다. 그러면 두 개의 사진이 겹쳐 보이죠. 자, 이 투명도를 준 상태에서 위치를 적당하게 맞도록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원래대로 오페시티 조절해 줄게요. 자, 그리고 사진을 그대로 Shift를 누르고 옆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직선으로 옮겨지겠죠. 자, 이제 도장 툴로 이 토끼 얼굴을 여성분 얼굴에 합쳐보도록 할게요. 자, 좌측에 도장 툴 선택하세요. 그 다음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르고요. 옮길 토끼 얼굴에 기준되는 지점을 찍어줍니다. 지금 타겟 표시 보이시죠? 키보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 다음 그대로 여성분 얼굴에 가져오게 되면 지금 마우스 커서에 토끼 코 부분이 보이게 되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칠을 하면 되지만 자, 여기에 칠을 하면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칠해주면 좀 더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레이어에 칠해지게 되겠죠. 자, 여기에 덮어 써버리면 수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돼요. 자, 새로운 레이어 선택하시고 이 위에다가 그대로 칠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대로 칠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대로 지금 모양이 입혀지죠. 자,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러면 토끼의 배경이 같이 옮겨질 거예요. 하지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칠해줍니다. 전부
어우러지게끔 만들어 주세요. 자, 목 부분도 그대로 덮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칠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배경 부분을 없애줘야죠. 자, 툴 팔레트에 보시면 여기에 히스토리 브러쉬 툴이라고 있어요. 이 히스토리 브러쉬 툴은 무엇이든 원본 상태로 돌려주는 겁니다. 칠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요. 자, 이걸로 여기 삐져나온 부분을 전부 없애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어우러지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칠해주게 되면 토끼 얼굴이 아니고요. 원래 배경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토끼 얼굴이 아닌 부분은 전부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성분의 얼굴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머리카락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잘 어우러지게 되겠죠. 자, 좀 더 안쪽을 칠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칠해서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얼굴을 여성분 얼굴과 적당히 합쳐주는 거죠. 이렇게 합쳐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부분이 지우다 보니까 원래 있던 토끼귀가 너무 투명해졌어요. 그러면 다시 도장 툴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에 그대로 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클릭해서 투명하게 된 부분만 칠해 주도록 하세요.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여기 있는 히스토리 브러쉬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만 깔끔하게 손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복사하려고 얹어놓은 이 토끼 사진 있죠? 이 레이어에서 눈을 꺼주시게 되면 이렇게 합성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도장 툴을 이용을 하게 되면 복잡한 선택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합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양한 곳에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본 영상에 쓰인 사진들은 픽사베이.com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픽사베이.com은 무료로 사진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죠. 여기에 있는 검색창에 원하는 카테고리를 써주시게 되면 바로 사진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일 경우 레빗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토끼 사진만 전부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사진은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포토샵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 기능인 선택과 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파일 들고 포토샵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 바로 열리게 되겠죠. 자,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예제 파일들은 pixabay.com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pixabay.com은 무료로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죠. 웹브라우저에서 pixabay.com 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되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검색을 하시면 다운로드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실 때는 세부적인 사항을 보셔야 되겠지만 혼자서 연습을 하실 때는 상관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사진들은 이 pixabay.com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열었는데요. 사이즈를 좀 더 키워볼까요? 자, 여기 있는 툴 팔레트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보이죠? 자, 이게 확대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돋보기를 누르시면 상단의 컨트롤 패널에 플러스 표시와 마이너스 표시 돋보기가 보입니다. 플러스일 경우에는 클릭하면 확대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클릭하면 축소가 되겠죠. 그 다음 이 돋보기가 플러스일 경우에 클릭하고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확대가 돼요. 그리고 클릭해서 우측으로 움직이면 확대가 되고요. 좌측으로 움직이면 축소가 됩니다.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로 써보시고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이용을 하실 때는 클릭 우측으로 확대, 좌측으로 축소가 빨리빨리 확대, 축소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사과를 보기 위해서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바뀌게 되면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화지가 여기 있는 창보다 더 커졌을 경우 그림이 다 안 보이죠? 이럴 경우에는 그림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그림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요. 여기 있는 사과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툴 팔레트를 보시게 되면
점선으로 된 사각형이 보여요. 이게 선택 툴이 되겠습니다. 포토샵에서는 뭔가를 해야 할 경우 무조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과를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지만 컴퓨터는 알 수가 없죠. 내가 어느 사과를 옮기려고 하는지, 어느 구역을 옮기려고 하는지, 또는 어떤 구역에 무슨 변화를 주려고 하는지 컴퓨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나는 이 사과를 지금 들고 이쪽으로 옮길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 툴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를 하면 점선으로 된 사각형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이게 되죠. 자, 여기가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포토샵에서는 이 구역에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좌측 툴 팔레트에서 십자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 이게 무브 툴이에요. 자, 우측에 있는 것은 셀렉션 툴 또는 렉탱귤러 마키 툴이라고 부릅니다. 자, 가끔 포토샵을 한글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한글 포토샵은 아무래도 이런 단어들을 한글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억지로 바뀐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글일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유 명사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영문으로 쓰시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포토샵만 하나 제대로 익혀 놓으시면 어도비에서 나오는 다른 프로그램,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인디자인 금방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문을 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영문으로 익혀두시면 픽슬러라든지 또는 캡컷 이런 스마트폰 앱용 여러 가지 편집 프로그램도 바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한글 포토샵을 배우실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배우시려고 하실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영문 포토샵을 먼저 익혀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한글 포토샵도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죠. 자, 그 다음 여기 옆에 있는 무브 툴, 이동 툴을 이용을 하면 이 선택된 구역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마우스가 선택 구역 바깥에 있을 때는 화살표와 십자 화살표가 나오죠. 자, 이걸 안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가위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 가위는 이 선택 구역을 자른다는 뜻이에요. 자, 클릭해서 드래그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원래 있던 거 없어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졌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구역을 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동 툴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 돌리려면 컨트롤 Z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구역을 선택하고 이동 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동과 선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선택은 사각형 선택이에요. 나는 이 사과를 선택을 하고 싶은데 사각형으로 선택하면 이상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각형 렉탱귤러 마키 툴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형 선택 툴이 나오게 돼요. 이것은 선택이 원형으로 되게 됩니다. 자, 선택하고요. 바닥에 아무 곳이나 다시 클릭을 할게요. 클릭 드래그가 아니고 한 번만 클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먼저 번에 선택했던 게 없어지죠. 선택 해제라고 합니다. 디셀렉트라고 불러요. 원형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형 모양으로 선택이 됐죠. 점선이 원형으로 나오죠. 이동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잘려서 이동이 되게 되겠죠. 자, 컨트롤 Z.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이동할 수 있는데요. 선택 해제는 바닥에다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 드래그 하면 먼저 번 선택됐던 것은 해제가 되죠. 네, 이렇게 해제를 할 수 있고요. 꼭 이렇게 클릭해서 해제하지 않고 단축키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D를 누르시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선택할 때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선택 컨트롤 D. 자, 그 다음 사각형 선택 툴도 선택하고 컨트롤 D.
자, 이렇게 선택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자, 원형 선택 툴로 사과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사과를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덜 선택됐네요. 확대를 좀 더 해볼까요? 클릭 드래그. 이동할 때 어떻게 했죠? 키보드에 스페이스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축소해 볼까요? 클릭 좌측.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D 하면 해제되죠. 다시 원형 선택 툴 누르고요. 클릭 드래그 해보시면 기준점이 어디가 되죠? 이 원형의 좌측 상단점이 기준이 되죠.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원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과를 제대로 선택을 하려면 여기 상단 부분과 그 다음 좌측 부분의 끝부분에 위치를 시키고 클릭 드래그를 해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약간 어긋났네요. 자, 이 선택 구역을 다시 그리려면 귀찮죠. 이 선택한 구역을 좀 움직이고 싶어요. 우리가 배운 이동 툴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물체 자체가 움직이죠. 자, 그래서 이 선택 구역만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선택 툴을 선택하고요. 그러면 십자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안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표가 하얀색으로 나오죠. 이동 툴일 경우에는 까만색 화살표고 가위 표시가 나오는데 이렇게 선택 툴로 선택을 했을 때는 안쪽으로 가져가면 하얀색 화살표와 선택 표시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래쪽에 있는 그림과는 상관없이 선택한 구역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선택 구역만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스페이스 눌러서 옆으로 좀 이동을 시켜 놓고요. 사과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과는 없어지고 이렇게 이동이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사과는 그대로 놔두고 이쪽에 복사가 돼서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키보드에 있는 Alt 키를 누르세요. Alt를 누르면 여기 있는 화살표가 두 개로 바뀌어요. 띄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Alt를 누르면 화살표가 두 개로 바뀌죠. 자, 이것은 복사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Alt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세요. 그러면 원래 있던 사과는 그대로 있고 또 하나가 복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분을 복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합성이죠.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합성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가장 기초적인 합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더 움직여 볼게요. 자, 위치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D 합니다. 선택이 어떻게 됐어요? 해제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과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지금 원래 우측에 있던 사과를 들고 좌측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복사해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같이 이렇게 선택이 돼 있는 상태는 내가 이걸 잡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잡고 있으니까 여기에 놓을지 여기에 놓을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손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이 사과가 이 밑에 있는 그림에 붙어버리게 됩니다. 컨트롤 D 하게 되면 붙어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이동 툴로 이동을 해도 자, 움직일 수 없다고 나오죠. 이렇게 선택을 해제하기 전에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해제를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정 움직여야 된다 할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이용하면 되죠? 언두 기능이죠. 에디트, 언두. 그렇죠? 컨트롤 Z 누르시면 이렇게 되죠. 이때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어때요? 벌써 몇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제를 할 때는 잘 생각을 해서 해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선택과 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선택, 이동 툴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포토샵의 가장 핵심 기능인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이 두 개의 사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클릭 드래그해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한 다음 들고 포토샵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 탭이 두 개가 생겼죠.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동시에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액자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 나비 사진이 있습니다. 이 나비 사진을 이 액자 위에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액자를 확대해 보도록 할까요? 자, 돋보기 툴로 클릭 우측으로 드래그하면 확대가 되고요.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위치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비 사진을 선택을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좌측 툴 팔레트에서 선택 툴 누르고 기다리면 렉탱귤러 마키 툴과 엘립티컬 마키 툴, 원형 선택 툴과 사각형 선택 툴 두 가지가 나오죠.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한 다음 여기 있는 나비 그림에서 원하는 부분만 클릭 드래그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에디트에 가면 카피라고 있죠. 이게 컨트롤 C가 되겠어요. 자,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액자 위에 컨트롤 V로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죠. 자, 이제 윈도우에서 레이어 팔레트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 메뉴 중에서 윈도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팔레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팔레트가 하나 나오게 돼요. 자, 손바닥으로 좀 더 움직여 놓을게요. 자, 상단 탭에서 나비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페이스로 옮기고요. 자, 지금 선택이 돼 있죠. 자, 컨트롤 D 하게 되면 선택 해제가 되죠. 자, 지금 레이어 팔레트를 보시게 되면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지금 백그라운드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액자를 눌러 보시게 되면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바닥 사진 말고 그 위에 레이어 1이라고 하나가 생겼어요. 자, 이게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나비 사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툴, 바로 옆에 있는 이동 툴,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옮겨 볼게요. 자, 그러면 위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자, 그리고 레이어 팔레트를 보시면 백그라운드라고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합니다. 선택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자, 움직일 수 없죠. 메시지 창이 나와서 움직일 수 없다고 나옵니다. 여기 있는 선택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게 되면 내가 손으로 이 부분을 잡고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지금 이렇게 들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선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잡고 이렇게 들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해제를 하게 되면 이제 선택이 해제가 되고 이 사진은 바닥, 즉 백그라운드에 붙어버리게 됩니다. 컨트롤 D. 자,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붙어버린 사진을 떼어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유 때문에 레이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다시 액자 사진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선택이 돼 있나요? 선택 안 돼 있죠. 하지만 여기 툴 팔레트에 있는 이동 툴로 여기 있는 사진을 들고 움직이면 움직이죠. 자, 아까와 차이점 아시겠죠? 아까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움직이게 되면 내가 잠시 손으로 들고 있다 뿐이지 손을 놓는 순간 붙어버리죠. 하지만 지금 이것은 손으로 들고 있지 않아요. 선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레이어의 장점이에요. 자, 바닥에 있는 이 사진 위에 다른 사진을 하나를 다시 얹은 겁니다. 자, 사진 두 장을 같이 겹쳐 놓고 위에 사진을 손으로 밀어서 움직이면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것과 동일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얹혀진 순서를 보여주는 게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이 아래에 있는 백그라운드와 위에 있는 이 나비 그림은 별개인 거죠.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진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본 이 나비 사진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더라도 별개의 사진이 아닌 거죠. 바닥에 있는 이 사진과
지금 잠시 선택해서 들고 있는 이 사진은 동일한 사진인 겁니다. 그래서 선택 해제를 하는 순간 원래 그림에 가서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레이어는 별개의 사진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잡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잡아 놓고요. 그 다음 아래 액자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을 잘라 버릴게요. 자, 여기 레이어에 보시면 좌측에 눈 모양이 보이죠? 이 눈을 이용을 해서 이 레이어를 잠시 꺼줄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을 끄게 되면 레이어가 보이지 않아요. 잠시 가려준 거죠. 자, 이때 이 부분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만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눈을 켤게요. 자, 그러면 여기 선택된 부분이 보이시죠? 우리는 바닥은 그대로 놔두고 위에 있는 레이어에서 이 부분만 잘라낼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별개인 두 개의 사진이 얹혀 있다고 했죠? 컴퓨터는 내가 뭔가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지우면 아래쪽이 지워져요. 그래서 위에 있는 레이어에서 이 부분을 지우기 위해서는 위에 레이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지워지죠. 자, 간단하죠? 다른 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선택된 레이어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레이어에는 이 나비 사진만 얹혀 있죠. 그러니까 지우더라도 백그라운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눈을 끄고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도 잘라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 드래그 한 다음 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다시 눈을 켜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나비 윗부분도 키보드에 딜리트로 지웁니다. 컨트롤 D로 해제했어요. 자, 손바닥 스페이스로 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워야 되겠죠? 다시 눈을 끄고요. 자, 이번엔 또 여기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 부분을 또 지울게요. 눈을 켜고 선택한 다음 딜리트로 지웁니다. 자, 또 지워졌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부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레이어 켰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로 지워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우게 되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과는 다르게 지워질 거예요. 자, 딜리트를 일단 해볼게요. 자,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액자 사진이 지워지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지금 지울 때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했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에 있는 레이어에서 지울 거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딜리트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지울 수가 있고 액자에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레이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레이어는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사진을 위에 그냥 얹어 놓은 거죠. 자, 이 위에 또 얹을 수도 있겠죠. 자, 이 사진을 또 얹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 가셔서 오픈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방 이 사진 열어볼게요. 자, 애플 80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죠. 열어볼게요.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탭이 또 하나가 나오면서 이 사진이 열렸죠? 자, 이 사진도 좀 전에 액자 사진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또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했죠? 복사할게요. 컨트롤 C. 그 다음 액자 위에 얹을게요. 컨트롤 V. 하나가 더 올라왔죠? 원래 레이어 1만 있었는데 레이어 2라고 하나가 더 생겼네요. 자, 다른 그림을 또 가져다 얹은 거죠. 자, 우리 눈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는 거고요. 지금 제일 바닥에 그림이 하나 얹혀 있고요. 그 위에 또 하나를 얹고 그 위에 또 하나를 얹은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사진이 아래 사진을 가려서 아래 사진이 안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동 툴로 또 이동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레이어 생성을 해서 위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죠. 자, 너무 커요. 좀 줄여야겠네요. 자, 이때는 컨트롤 T 단축키를 이용합니다. 컨트롤 T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조절점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코너로 가져가면 화살표가 안 밖으로 나옵니다. 클릭 드래그 하세요. 축소가 되네요. 그죠?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좀 더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습니다. 딱 잡았어요. 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을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액자 바깥으로 빠져나갔네요. 또 지워야죠.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딜리트로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울 때는 반드시 레이어를 확인하셔야 되죠. 자, 선택한 레이어가 회색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합니다. 지워졌죠? 또 여기도 지울게요. 또 선택을 하시고 여기도 딜리트로 지웁니다. 자, 컨트롤 D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액자에 사과 모양도 얹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사진 위치를 잡을 수 있고요. 필요 없는 사진은 눈을 꺼서 안 보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레이어의 개념이 되겠고요. 레이어가 순서대로 얹혀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잡고 밑으로 내리면 반대로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실제 책상 위에 사진을 하나 얹어 놓고 그 위에 사진을 또 얹고 그 위에 또 하나의 사진을 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을 빼다가 바로 아래에 있는 사진 밑으로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겠죠. 자, 이 원리가 레이어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포토샵의 모든 작업들은 이 레이어가 기본이 돼요. 레이어를 모르시면 포토샵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레이어는 반드시 익혀 두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본 영상을 2번, 3번 정도 반복해서 시청을 하시면 바로 포토샵을 접하더라도 훨씬 쉽게 적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 시청하셔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포토샵의 기본 기능 중에 타입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뉴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 프린트, 일러스트레이션, 웹, 모바일, 필름 비디오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 메뉴들은 기본 세팅 값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여기서 새로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 세팅 값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포토는 사진이 되겠고요. 프린트는 프린트하거나 인쇄할 때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은 웹용 작업을 할 때 이용하게 되겠고요. 모바일은 스마트폰용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이용하게 되고요. 필름 비디오는 영상에 이용할 때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웹으로 한번 해볼게요. 웹 누르시고요. 사이즈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아트보드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꺼주도록 하세요. 이거는 인쇄할 때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보통 때는. 자, 그 다음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화지 크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바깥쪽은 빈 공간입니다.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작업할 도화지를 꺼내 놓은 상태죠. 자, 그 다음 탭에 보시면 66.7%라고 나오죠. 지금 원래 크기의 66% 사이즈예요. 자, 이 도화지를 화면에 딱 맞춰주고 싶어요. 빈 공간 보이는 게 싫어요. 그러면 이 툴에서 손바닥 모양 있죠? 자,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딱 맞춰주게 돼요. 91.6%가 이 크기에 딱 맞는 사이즈가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팔레트에 있는 툴 중에서 T라고 되어 있는 게 글씨를 쓰는 툴입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T라고 나오면 무조건 글씨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포토샵뿐만이 아니고 어도비 프로그램은 모두 동일하고요. 어도비 프로그램 외에 이런 사진 편집이나 또는 그림을 그리는 어떤 프로그램도 T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글씨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만 제대로 익히시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쉽게 적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T를 누릅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도화지 위에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점선 사각형이 나오고요. 안쪽에 I자 커서가 보이죠. 자, 이제 글씨 쓸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클릭을 해서 글씨를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지금 로렘 입섬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커서만 깜빡이면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다라고 별 뜻이 없는 알파벳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포토샵에서 글씨를 쓸 때와 워드 프로세서에서 글씨를 쓸 때의 가장 큰 차이는 포토샵은 내가 글씨를 아무데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쓸 수 있고요. 여기 아무데나 쓸 수 있고 쓴 글씨를 내가 원하는 위치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그렇지가 않죠. 자유도가 훨씬 떨어지죠. 이렇게 정해진 곳에만 쓸 수가 있죠. 자, 포토샵은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 글씨부터 써보도록 할까요? 클릭 드래그 하고요. 포토샵이라고 썼습니다. 지금 커서가 깜빡이죠? 이곳에 또 스페이스 누르고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백스페이스로 지울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메모장 한 번만 써보셨어도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레이어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누르시면 레이어라고 있죠. 자, 레이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백그라운드 위에 레이어 1이라고 하나가 생겨요. 글씨를 쓰게 되면 무조건 레이어가 하나 생깁니다. 도화지 위에 글씨를 칼로 오려서 그대로 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백그라운드 도화지 위에 글씨를 오린 게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툴 팔레트에 있는 이동 툴을 누르시고요. 여기 있는 글씨를 잡고 움직입니다. 자, 아무데나 움직일 수가 있죠. 이게 워드 프로세서와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작업의 자유도가 포토샵이 훨씬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고 작업을 한다든지 포스터를 그린다든지 웹에서 디자인 작업을 한다든지 책 표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 작업들을 전부 포토샵으로 하게 되는 거죠. 워드 프로세서로는 이렇게 작업을 하려면 불편해서 작업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타입 툴을 다시 선택을 해서 클릭 드래그 한 다음 또 글씨를 바꿀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타입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상단 메뉴 아래에 컨트롤 패널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 글씨에 대한 조절을 해줘요. 자, 여기는 폰트를 지정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폰트 중에 원하는 폰트를 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해당 폰트에 볼드체, 이태릭체, 레귤러체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은 폰트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글씨 크기죠. 내가 원하는 글씨 크기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조절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글씨 컬러가 있죠. 컬러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란색 글씨인데 여기 있는 컬러를 이용을 해서 다른 색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바뀌었죠? 오케이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씨에 대한 기본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폰트를 바꾸거나 사이즈를 바꾸거나 색을 바꿀 때 자, 커서가 여기 있으면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에서 글씨 폰트라든지 사이즈 조절할 때 어떻게 해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긁어주죠. 그 다음에 조절을 해주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여기 있는 컬러 누릅니다. 자, 포토샵은 컬러를 선택하는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컬러 선택하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자, 우측에 있는 막대가 컬러 바가 되겠어요. 여기서 원하는 컬러 종류를 지정을 하세요. 자,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여러 가지 있죠. 자, 여기서 원하는 색을 지정을 하고요. 해당 컬러의 원색과 그 색이 점점점 어두워졌을 때, 그 색이 점점점 밝아졌을 때, 자, 제일 밝으면 무슨 색이에요? 화이트가 나오겠죠. 제일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블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은 그 양쪽이 섞이는 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컬러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단 우측 슬라이드에서 원하는 컬러 선택하고 그 컬러의 밝기나 원색을 조절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컬러를 지정하는 거고요. 자, 글씨 조절 다 했습니다. 이제 이동 툴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자, 나는 또 글씨를 써야 되겠어요. 그러면 또 타입 툴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원하는 곳에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다 글씨를 또 써주면 되겠죠. 한글도 써집니까? 당연히 써지겠죠. 키보드에 있는 한영키 누르시고요. 한글을 쓰시면 되겠죠. 자, 포토샵의 기능을 익혀봅니다 라고 쓸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글 서체를 바꿔주도록 할까요? 쭉 긁고요. 여기는 서체를 누릅니다. 한글은 기본적으로 굴림이 적용이 돼요. 자, 그 아래 보면 여러 가지 한글 서체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서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서체 옆에 보면 볼드체, 레귤러체 있죠? 볼드체로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이동 툴로 또 가져다 놓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글씨를 타입 툴로 다시 썼죠. 자, 그러면 레이어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위에 있는 글씨의 컬러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타입 툴로 아까 이 글씨를 긁어서 바꿨죠. 자, 지금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점선으로 된 사각형이 없어지죠. 그래야 클릭 드래그해서 글씨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정도에 와서 클릭 드래그하면 어떻게 됩니까? 글씨가 또 써지죠. 레이어 또 생겼죠. 금방 한 것은 새로운 글씨 레이어를 또 만든 거예요. 기존에 있는 글씨를 편집을 할 때는 여기는 커서를 잘 보시고 점선 사각형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긁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컬러 선택하고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매번 이렇게 선택을 해서 긁고 하려면 귀찮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긁을 때는 원하는 글씨만 바꿀 때 이용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빨간색 주시면 이 부분만 바뀌었죠. 자, 그런데 나는 이 전체를 다 바꿀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일일이 긁을 필요 없이 여기 있는 레이어에 T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해당 글씨가 전부 선택됩니다. 이 레이어에는 의 기능을 익혀봅니다 라고 써있는 레이어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포토샵이 써있죠. 자, 그래서 그 레이어에 해당하는 글씨가 전부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서 원하는 글씨 색깔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동 툴을 눌렀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익혀봅니다를 들고 가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게 위로 올라왔죠? 의 기능을 익혀봅니다가 위에 있고 포토샵이 아래에 가려져 있죠. 그 이유는 뭐죠? 레이어에 포토샵이라고 글씨를 오려서 하나 얹고요. 그 위에 의 기능을 익혔습니다 라는 글씨를 오려서 위에 얹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아래에 있는 글씨를 위에 있는 글씨가 가리겠죠. 그래서 아래가 가려 보이는 거예요. 레이어 이용을 하실 때 항상 위치 생각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는 이 의 기능을 익혀옵니다가 포토샵 밑에 가리고 싶어요. 그러면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가려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글씨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사진에 글씨를 쓸 수도 있겠죠. 운영자님이 낚시 가셔서 고기 잡은 사진인데요. 여기에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똑같아요. 타입 툴로 원하는 부분 클릭하시고요. 글만 써주면 됩니다. 월척이네요 라고 썼습니다. 자, 아래쪽에 한 줄 더 써볼까요? 자, 아까 같이 이렇게 타입 툴로 새로 만들지 않고요.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커서가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에 한 줄 더 써볼게요. 2마리나 잡았네요 라고 써볼게요. 자, 아래쪽에 또 이어서 써지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인 거죠. 아까는 이 타입 툴로 다시 한번 찍어서 썼기 때문에 타입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지만 지금은 그냥 한 줄로 엔터로 넘겨서 이었었기 때문에 레이어가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치를 시켰습니다. 자, 글씨색이 가려서 잘 안 보이네요. 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글씨 전체 선택됐죠? 자, 눌러주시고요. 까만색으로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 폰트를 굵은 채로 바꿀게요. 여기 폰트 부분 누르시고요. 여기서 굵은 채, 여기 보이시죠?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굵은 채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사진에도 글씨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사진에 이쁘게 텍스트로 꾸며줄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들은 포토샵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 기능들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하셔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타입 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알기 쉬운 포토샵 2025 기초부터 실무 활용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포토샵 2025를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해당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좌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포토샵 2025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